시간. 네. 구글 알림이는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정보의 바다잖아요. 인터넷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봐야죠.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되는 정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 아까 스크랩 하셨잖아요. 그죠? 스크랩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은 건 우리 다 아는데 이게 못해요, 사람들이요. 누가 게을러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4대일간씩 다 보면 하루에 책 한 번씩 보는 겁니다. 한 번도 넘어요, 사실은요. 볼 시간도 없고 스마트폰도 시간 다 가고 있는 거 어떻게 하냐면 홍수가 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마실물이거든요. 정보가 많을 때는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첫 번째 방법은요, 돈 주고 정보를 사는 거예요. 다듬어진 정보를 돈 주고 사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구글 알림에는 구글 검색 엔진이 제가 등록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 관련돼서 키워드가 있죠. 이렇게 되죠. 이 키워드로 구글 검색 엔진이 하나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부정맥이 있거든요. 교수님 계시는데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부정맥이 생겼는데 옵션을 이렇게 누르면 부정맥이라는 단어로 수십 미터는 하루에 한 번 이하, 많이 하면 뭐 피곤하죠.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정보가 생성됐을 때 출처는 자동. 뉴스라고 하셔도 돼요. 혹은 블로그로 지정하셔도 되는데 저는 자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 당연히. 키워드가 영어는 영어 쓰시면 되고 지역은 모든 지역 해봤자 결국 한국어입니다. 한국에서만 검색을 할 거예요. 한국어니까. 개수는 가장 우수한 검색 결과만 수신 위치는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몇 개가 있는데 정보가 일로 다 모여요. 무조건.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로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등록한 키워드 많잖아요. 구글 검색 엔진이 막 검색해서 저한테 다 배달해줘요. 그럼 제가 업무상 바쁘고 그러면 사실 뉴스나 신문 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뉴스 못 봤네. 그리고 TV를 켜거나 네이버에 접속해서 화면을 띄우면 영종되고 백중수도를 추돌랐다는 사고, 그게 제 인생에 뭔 상관이 있거든요. 사고 안 나야지 좋긴 하지만 제 인생에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몇 가지 사건들은 뭐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 근데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는 있지만 시간을 낭비해요. 저는 필요한 건 저는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걸 머릿속에 20개, 30개 단어를 집어넣고 매일 검색해 볼 수 없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해줘요. 그렇죠? 알림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구글에 구글 알림이라고 치면 알림 치는데 지금 구글 알림이 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림이 만들기를 하면 이 키워드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저쪽에 알림이 치니까 네. 프로그램이 있고 뭐 알림이 팍 나오고 네. 나오는데 구글 알림이 우리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겠다. 이거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구글 서비스, 무료 서비스. 구글에서 그 브라우저에서 웹 검색을 인터넷 들어가야겠네. 네, 인터넷으로. 네, 대신 구글 패스워드 아이디, 구글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이디 만드는 건 무료니까. 네. 그래서 이걸 해놓으시면 뭐가 좋냐? 일주일 동안 정말 신문 뉴스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하는 업무 중에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정보를 구글로 검색해서 저한테 주잖아요. 근데 커런트 이슈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요. 제가 건국대학교 무슨 디자인 대학원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지만 수업 전에 이거 한번 이메일을 검색하면 이거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싹 봐요. 최신 소식. 근데 방금 혹은 어제 저녁에 송고된 인터넷에 검색된 자료가 딱 있어서 그걸 쳐다보고 혹은 지금 강연 직전에 한번 검색했는데 있어요. 머릿속에 담고 강연하다가 그 소식 아시냐 얘기하면 그 어떤 소식은 방금 뉴스에 릴리즈된 거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하면 교육생들 하여금 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 강사는 자기 분야 정보를 실시간으로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이고 이게 쌓여 있을 때 이게 나중에 활용할 가치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기획을 하거나 문제 해결할 때 배경 지식은 여기서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구글 알림이를 휴지통에 넣으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컨텐츠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오늘은 잘했네요. 부정맥이 없었네요.
마케팅, 미세먼지, 사고 인터넷 등등 지금 관련된 거 키워드를 등록해 놨습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이 가장 강력한 게 구글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뉴스 기사가 나오잖아요. 뉴스 기사는 시간이 지나면 뉴스 기사 두 종류예요. 뉴스 기사 특징은 커런트 이슈잖아요. 지금 벌어진 일. 근데 이게 굉장히 이슈가 중요하면 핵심 이슈다. 그러면 이게 잡지로 나와요. 잡지로. 그거는 심층보로. 기사의 깊이가 깊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칼럼도 쓰고 컨퍼런스나 모임에서 수다를 막 떠들어대요. 몇 달 지나잖아요. 그게 책으로 나와요. 그리고 무슨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정보는 살아남을 경우에 계속 가공돼서 부가가치를 만들거든요. 그거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강사들의 정보는 두 종류입니다. 이런 걸 시계열적으로 늘어놓고 누적적으로 정보를 봐서 정보를 가공하는 거. 음식으로 따지면 발효시키는 거예요. 음식을. 그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저 친구는 나이도 어린데 특정 분야를 히스토리를 다 꿰고 있어요. 인사이트가 있구나. 인사이트가 생기니까. 물론 역사를 보면 내다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통시적인 시각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현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공시적인 시각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슈라면 그 문제를 저만 다루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다루고 국내외 사례도 다 있어요. 그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부정맥 영어로 뭔지 모르지만 거기다 쓰고 검색 엔진을 외국으로 하면 얘가 구글 검색 엔진이 특정 단어에 대해서 전 세계 웹을 뒤져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는 거죠. 일주일 동안 뉴스 기사 안 보더라도 주말에 밤에 시간 날 때 버스 기다릴 때 지하철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마음에 들면 스마트폰 사진을 팍 찍어가지고 앱으로 전송시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잖아요. 집에 있는 계정을 보기에는 데이터를 다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스크랩하는 방법이나 앱이나 이런 걸 다 쓰죠. 이렇게 일하는 걸 스마트워크 장비를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장소 상관없이 제가 어제 아모레 이틀 있다가 대전에 있다가 여기 오고 제가 지금 할 업무가 내일 또 FB 컨설팅 할 게 있거든요. 내일 오전에 가야 돼요. 그럼 사무실 안 가죠. 길에서 다 일을 하고 저녁 때 일을 하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사로서는 컨텐츠니까 계속 변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제 가공하는 기법들은 제가 아까 설명 간단하게 드린 거고 그래서 구글 알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스크랩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고 제가 부정맥을 예를 들었어요. 중앙대병원 국내 최초 회에서 심장국제학회 주최하는 부정맥 얘기를 합니다. 심장이니까 그죠? 그럼 제가 이걸 스크랩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못 읽고요. 그럼 제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클리어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상관없는데 아까 선생님께서는 스크랩에서 한글에다 붙여서 저장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에버노트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거 클리어리를 딱 누르면요. 왜 클리어리 누르는 게 안 되죠? 그냥 로그인을 안 해서 다른 걸 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입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원래 이게 누르면 희한하게 우리 에버노트 로그인을 해야 되나봐요. 에버노트 로그인 아까 이제 로그아웃 해서 그런데 이 기사만 딱 스크랩 돼서 제가 샌드 딱 하면은 이게 클라우드 데이터로 올라가요. 에버노트 계정에.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에버노트는 어플리케이션 깔아놨거든요. 그걸 딱 누르면 이쪽 컴퓨터에서 스크랩했던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데이터에 태그를 달아가지고 커다란 항아리에다 다 집어넣어도 돼요. 예전에는 폴더를 작품 만들어서 분류를 했잖아요. 폴더를 분류한 아키텍처를 구조를 기억해야지 내가 자료를 어디다 저장했지? 그럼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잖아요.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요. 그 구조를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니까 저는 정보에다가 태그를 붙여서 큰 항아리에다 다 집어넣고 필요하면 검색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료 찾을 때
이렇게 찾는 거,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예를 들어 제가 2015년 올해 이제 강의한 내용, 강의한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2015년 강의하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4년이었으니까 강의 한 7번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제가 작년에 강의 갔던 회사예요. 이 강의 갔던 회사들인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그 맥북에서는 뭐가 존재하면 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태그를 딱 치면 이거는 태그를 달아놨기 때문에 시니어 단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특정 단어를 치면 다 나오죠. 그러면 얘는 뭘 검색해 주냐면 일단은 도큐먼트를 검색해 주고요. 폴더 검색해 주고 프레젠테이션 자를 검색해 주고 PDF 찾아주고요. 쭉 찾다가 시니어가 어떤 문서 안에 시니어란 말이 들어가 있다. 그것도 다 찾아줍니다. 제가 생각이 나니까 그걸 딱 눌러서 열죠. 이건 뭐냐면 태그를 달아서 정보를 다루는 방법. 정보 양이 늘어났을 때 그리고 이유 없이 쓸데없이 폴더를 잔뜩 만들어서 폴더 구조를 관리하는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데이터 저장하고 할 때는 전부 다 데이터에다 태그를 붙여서 통째로 집어넣고 나중에 감색을 합니다. 방법을 써요. 개인적으로 살아남는 노하우. 업계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도 나도 다 강사라니까 너도 나도 다 컨설턴트 살아남기 어렵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만해야 되는데 전 잘하니까 모르시죠? 자, 또 다시 진행합니다. 성공적인 강의 핵심 요소라고 이거는 이제 조교 출장 안 갈 때 너무 죄송합니다. 전에 있었는 거예요. 조교 교수가 과제 선정의 노하우. 지금 과제 선정의 노하우 중에 어떤 과제가 요즘에 이슈냐 그걸 하면 무조건 성공. 제 감이 아니라 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보 과제 수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성공합니다. 왜? 그거는 돈 버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잖아요. 정보돈은 보세요. 그분이 무주공산이라고 하는데 무주공산은 아니에요. 정보돈 받으려면 어렵습니다. 과제 선정, 어떤 과목이 먹힐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먹힐 만한 콘텐츠를 구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러닝 코치, 관리 노하우는 우리 저기 누구죠? 까먹어요. 배워야 되겠다. 이신혜 팀장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신혜 팀장님 하는 거고요. 프로에서 설계 노하우, 학습팀 구성, 놀고 학습하고 이런 거죠. 학습자 동기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야지 성공적인 강의가 된다. 근데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는데요. 제가 오늘 한 거 있잖아요. 몇 가지 방법, 놀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정리하고 따로 수다 떨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유능한 교육자의 그 특징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보세요. 학생들을 위한 배려 맞죠? 제가 오래 말했습니다. 저 댄싱 파트너. 리듬과 박자에 맞게 춤추는 시간이다. 제가 얼마나 큰 배려예요. 피곤하시면 아무 데나 쉬겠다. 제가 원하는 건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제가 쉬고 싶을 때 제 맘대로 쉬고 그죠? 그건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저 댄싱 파트너니까. 리듬과 박자에 맞게 춤추는 그런 학습 시간을 갖추기 위한 생각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강의 내용에 대한 지식은 이거는 지식이 풍부해야죠. 제가 아는 분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까? 흥미 유발 전략. 창업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제일 쉽죠. 근데 창업에 대해서 흥미 유발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까? 기억나세요? 돈전잘 썼잖아요. 그리고 금을 얻기 위한 창 들고 하는 싸움, 전략 전술 이야기, 그리고 전쟁 이야기하면 제가 또 한두 컷 없이 얘기해요. 또 완전 재미있어요. 근데 주제와는 좀 약간 떨어진 여담이지만 동기를 유발하려고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작이 대작이야.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제가 다작이 대작? 학생들에게 써보게 돼요. 한글로 다작, 대작 하다 보니까 획 하나 차이네요. 인생에 획을 그려면 다작에다가 획을 딱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말장난이잖아요. 학생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강의 흥미 유발 전략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지루하고 몸이 안 움직이면 이런 게임도 해요. 손 한번 뻗어보시겠어요? 박수 3번만 치겠습니다. 시작.
손을 떼고 뒤집어요. 한쪽 올리고 크로스, 깍지를 완전 끼워요. 그 다음에 할 거 뻔하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죠? 그죠? 지금 교수님 안 되세요? 지금 굳었습니다. 좀 원위치. 자, 손가락을 쫙 펴보세요. 쫙 피면 손가락이 땅을 지시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왼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고개 반대로. 스트레칭입니다. 오른쪽으로 고개 반대로. 원위치. 원위치 해주세요. 저 따라하세요, 선생님. 원위치. 하나, 둘, 셋. 네? 재밌죠, 이거? 흥미있죠? 스트레칭 할 겸 열심히 들었는데 왜 나 못하지?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인지 균형이 딱 깨져버린 거예요. 뭘까? 그죠? 치고요. 뒤집고, 깍지 끼고, 스트레칭하고, 원위치하고 나서 손가락을 피라고 했잖아요. 손가락을 필 때 문제예요. 손가락을 피면 엄지손가락이 땅을 지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잘 풀렸어요. 조립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스처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해 안 가셔가지고 집에서 다시 할게요. 뒤집고 한쪽 올리고 크로스 깍지 꽉 끼고 이렇게 했잖아요. 원위치. 엄지손가락을 피라고 했을 때 제가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엄지손가락이 땅을 지시한다, 풀렀다 하지 마세요. 조립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트레치도 하고 좀 무리한 거 할까요? 무리한 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볼게요. 그죠? 밑으로 한번 해볼까요? 밑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밑에서 이렇게 그죠? 잡았어요. 쭉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싫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튕겨보시고 제가 앞으로 안 했습니다. 기분 좋아지세요? 싫은 사람 생각하면서 이게 아니 감사하지 교육만 잘하면 되지 왜 이런 걸 하느냐. 이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야지 남는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딴 데 보면서 항상.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 막 던지지 말아라. 교육 폭력이다. 생각할 시간을 줘라.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주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토론은 장려 어떻게 해요? 니들끼리 얘기해. 그리고 생각이 달라졌어. 어머 이거 봐라. 달라졌네? 잘됐다. 다 일어나. 여기로 뭐 각자 모여. 그래서 니들끼리 얘기해서 서로 얘기해봐. 토론이 자동으로 장려되죠. 강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설명과 묘사가 섞여야죠.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던 분은 누구였냐면 그 부분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도 오래된 자료라서 안 본지도 오래됐어. 뭐지? 강의의 달인일 겁니다.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없나 봐요, 그죠?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요, 교수님 지금 의학을 교육하시다고 보셨잖아요. 인체 소화기 구조 이런 것도 다 가르치시나요? 그죠? 어떻게 가르치세요? 일단 그러면 자료가 많아서 모양은 당연히 있고 이제 PP를 가지고 그걸 잘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지야 되는 위치 같은 거 이런 거는 본인하고 옆에 사람 없으니까 맞죠. 20일 나게 되죠. 그러네요. 이런 거 안 배우셔도 다 아시네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교과서를 보고서 그리고 소화기 위치 뭐야 이게 진짜 이렇게 생겼나? 근데 그 선생님이 연무중학교에 이상형이라는 선생님이셨는데요. 자기가 공부할 때 너무 최고로 배운 거예요, 그거를요. 자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인체 소화기관을 눈으로 직접 검증했지? 애들이 네 그래요. 선생님 잠바를 딱 입고 있다가 자 봐라 쫙 보여주니까 위에 티셔츠를 하나 입고 온 거예요.
제가 다 그려갖고 왔어요.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식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깔깔대고 웃었는데 애들이 이런 장면을 처음 본 거예요. 선생님이 약간 비정상이잖아요. 인천에 소화기관 진짜를 보여준다고 옷을 벗어가지고 흰 티셔츠에다 그림을 그려갖고 왔으니까 웃기면서 강력한 인상, 기억에 머리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죠. 엄청나요.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솔직히 빌 게이츠 강의 잘 못해요. 졸려요. 그러잖아요. 스티브 잡스나 말 잘하지. 빌 게이츠는 중얼중얼해서 뭔 얘기예요. 빌 게이츠가 말라리아 목이 물리면 죽는다고 이렇게 테드라는 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빌 게이츠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커지고 우와 하다가 뭐 지구에 재미가 없어. 그냥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처음엔 말라리아 모기 지도 사진을 보여주더니 뭐 아프리카 지역에 모기 잔뜩 있고 물리면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왜 재미가 없냐면 너무 논리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는 내가 사는 동네에는 없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없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제가 광고에 나온 이야기인데 광고 책에 나옵니다. 불 끄는 소화기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지르라고 해요. 불지르면 사람들이 불구경을 할 거 아닙니까? 다 아파트 불타네? 불구경하다가 뭐라고 해야 제가 여기 있는 학생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반말을 해야 되는데 니네 집이야. 잘 타지? 불 끄는 방법 알려줄게. 그럼 그 학생이 제발 지금 불 끄는 방법을 알려달라. 우리 집 불타니까. 기억에 외우지 말라고 해서 다 꽂혀야 돼요. 왜 인간은요 갈등 문제를 간과를 못해요. 왜? 불이라는 거는 생명과 맞닿아 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지금. 빌 게이츠가요 설명은 말라리아 모기가 침략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후진국에서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데 안타깝잖아요.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꽝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방법을 딱 준비했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했다. 그러더니 테이블 하나 갖고 옵니다. 보자기가 쌓여 있어요. 보자기를 딱 보니까 플라스크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말라리아 모기 물리면 죽는다. 6마리 잡아왔답니다. 말라리아 모기. 물려보라고. 선배가 얘기해봐 케이스. 뭐라고? 모기가 퍼진 거야 지금?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때 기자가 사진 찍고 그랬어요. 빌 게이츠가 테러했잖아 테러. 그죠? 당연하단 말이고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지도 않은 사람에게 모기 풀어갖고 6명 보내려고 그죠? 빌 게이츠가 그런 짓을 했거든요.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빌 게이츠가 사실은 모기는 맞는데 말라리아 모기는 아니다. 사람들이 그게 강렬한 기억이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아, 말라리아 모기 물리면 죽는구나. 아까는 막 와닿지가 않았는데 빌 게이츠가 비로소 모기를 푸니까. 그죠? 빌 게이츠 대단한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말해보면 알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이건 아니다. 열정, 불타올라야 됩니다. 또 준비를 잘해야죠. 이분이 이제 강의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오늘 꾸준히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 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많이 안다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질문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림 그리게 하고 그래서 저는요 4가지 질문에 항상 답을 해보라고 해요. 첫 번째, 요약을 해봐라. 요약. 학생들이 요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 창업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제품, 서비스, 솔루션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 어떤 솔루션을 해결할 거냐? 그걸 생각하는 게 창업이에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품, 서비스, 솔루션이 별 효과가 없어요. 망합니다. 그 사업은.
그리고 없어도 돼. 그리고 다른 해결 방법이 싼 게 많아. 돈 안 드는 게 많아. 그러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 사례를 한번 들어볼래?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사례, 풍부한 사례. 강사가 할 일은 풍부한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사례가 많아요. 사례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히스토리를 알아내야 돼요. 구글 아이디 같은 거 잘 활용하시고 역사도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히스토리가 통시적인 시각, 공시적인 시각은 현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 시점이라는 건 국내 사례, 해외 사례. 그걸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성공해서 왜 성공했는지, 실패해서 왜 실패했는지. 그 논리가 맞아요. 그게 사례의 제시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설명의 꽃,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할 수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비유. 한마디로 비유예요. 경동 나비에니까 거기에 제 보일러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강사 양성 과정이었는데요. 아니 뭐 한번 설명해보세요. 강의 잘하시나 그랬거든요.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보일러의 기계적 구조 그래서 막 움직이고 복잡해요 막. 선생님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 한마디로 비유하면 뭡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기도 한심했나봐요. 이거 물 끓이는 겁니다. 아 진짜 그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물 끓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물 끓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그죠? 물 끓여갖고 뜨뜻한 물을 파이프로 보내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분이 또 뭘 만들었대요. 이 기계로 말씀드린 것 같은 거 주거리 막 주저주저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선생님 뭐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비유하면 이거요? 버스 카드. 갖다 대면 다 되는 거. 버스 카드.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지. 뭘 RFID 기능이 복잡하게 얘기하냐고. 비유가 설명의 꽃이에요. 아니 예전에 말귀했던 사람들은 다 비유의 달이니까 진짜로. 자, 네 번째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시. 그림을 그려라. 우리의 생각은 다 그림입니다. 그림 그릴 수 있는. 선생님 죄송하지만 투명망도 좀 드리거든요. 투명망도.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쓰면 안 보여요. 쓰면 안 보이는데 좀 갖고 계시고 투명망도 좀 봐주세요. 안 보이긴 하지만 뭐 쓰면 안 보이는데 이거를요 저희 선생님한테 드릴 건데요. 한번 추론해 보세요. 요 방도 갖게 되고 선생님 어디 가실 건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주세요. 드리세요. 그리고 마음을 읽으세요. 이걸 들고 어디 가실까요? 오래돼야 한번 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한번 해주세요. 여태까지 말하지 말아야지. 진짜 얘기해 주세요. 어디 가실 것 같아요? 교회로 갈 거. 교회? 투명망도 쓰고요? 선생님은 어디 가실 거예요? 투명망도 쓰고? 친구한테 쓰면 여성에 가야죠. 그래도 굉장히 배려해 주시네요, 선생님. 아니 저 목사님들 뭐 어떻게 하나 감사. 아 진짜요? 아 진짜? 네. 장모님이시니까. 맞네요. 저 남성분들은 99.999%가 다 여탕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금기를 깨는 거. 가본 것도 별거 아닌데 그죠? 마술 빗자루를 탔다고 가정해보자. 제가 학생들에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을 항상 던지거든요. 학생들이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던져. 이게 상상력을 갑자기 저는 그걸 미리 파티라고 해요. 미리 파티. 미리 파티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그 일이 끝났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노는 거예요. 놀다 보면 그런 거죠. 마술 빗자루 탄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디 가실 거예요? 마술 빗자루. 그럼 제가 이제 느닷없이 질문 던졌잖아요. 대답 안 할 권리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강사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앞에 계신 분에게 질문을 막 던질 수도 있지만 대답 안 할 권리도 있고 피하는 방법은 패스하시면 된다. 이렇게 패스 누구한테 하는 게 좋죠? 저한테 하는 게 제일 좋죠. 저한테 패스하시면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질문 던지면 패스. 그죠? 마술 빗자루 드리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패스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생활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마음 가는 대로 가겠죠. 마음 반대로. 조한 롤링한테 이 질문 던졌다면 조한 롤링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많은 거예요. 그거 다 적었는데 나중에 그 빗자루로 돈을 다 쓸어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아니, 소풍 가기 전날 그 행복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교육은 결국은 어떤 개념을 만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뭘 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좀 놀죠라고 하고, 아까 뭐 술 먹은 양 계산하라고 하고 이러면은 장난해? 막 노는 게 죄입니까? 근데 노는 걸 싫어하세요. 사실 노는 게 나쁜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학습이라는 건 다 놀이에서 아이가 놀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굉장히 외골수로 자라요, 진짜. 막 놀면 땅에다가 오징어도 그리고 어떤 규칙을 세우고 서로 막 놀잖아요. 이때 사회성도 빌려주고 친해지고 막 애가 성장이 아니라 이거 성숙인가? 그죠? 여러 가지 발달을 하잖아요. 근데 혼자 앉아서 책만 봐. 되겠습니까? 어른도 똑같이 놀으려고 하면 유치하게 놀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저는 교육은 그냥 다 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교육할 때 학생들과 놀면 되지 뭐. 학생들에게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형. 그럼 학생들이 이제 장난했을 때는 형?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형을 붙이면 돼, 그냥 무조건. 학생들은 대학에서 강의하면 교수잖아요. 교수 형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웃었는데 그런 마음은 제가 난 교수 형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왜냐면 머릿속에 수업은 놀이를 해야 된다. 노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호모 우덴스라고요. 놀이적인가. 노는 게 나쁜 거라는 말이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통영망토 이야기, 마술빗자루 이야기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어떤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 생각만으로도 놀 수 있으니 그런 걸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아직 한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데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혹시 잡지 좀 찢어도 되는 잡지 있으신가요? 원장님? 원장님이 좀 원래 앉아있어요 거기. 그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요약, 사례, 비유,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학습자가 그걸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니까. 비유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교육 내용을 마치 요리로 만든다고 하면 요리 레시피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 종이를 나눠주고 그릇을 그리세요. 그릇을 그리죠. 거기에 해물탕을 그린다고 할게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쓰겠죠. 그럼 창업을 하기 위한 창업 요리를 맛있게 하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뭘까요? 그럼 쓸 수 있겠죠.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럼 제가 비유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비유를 했을 때 다 알게 되거든요. 과정을 마치면 선생님이 이제 교육 마치셨으니까 수료하시고 떠나실 텐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가방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가방이 김채영 선생님. 이제 끝나는 때가 돼서 교육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강풍법은요, 교육을 여는 방법,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 교육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재에 많지만 기회가 되면 다 배우실 텐데 뭐 진짜 필요한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요. 교육을 마무리하는 방법, 교육을 여는 방법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비유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가방을 그리려고 하면 이런 가방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뭘 담을 건데 오늘 과정 마쳤으니까 집에 가실 때 가방에 뭘 담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써야 사람들이 종이 한 장을 나눠주고 여기가 담아요. 종이 이제
가방 그리고 거기에 가방에 담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늘 학습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인상 깊게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적는다는 거예요. 이거 적은 내용을 딴 사람한테 줘요. 하나 주고 비교해봐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학습적으로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일종의 비유입니다. 아까 요리라고 한 건 뭐예요? 해물탕찌개를 끓이겠습니다. 무슨 해물탕이냐면 쌍어. 쌍어배. 여기다 음식을 넣을 텐데요. 아주 강력한 열정의 불로 열정. 창업 의지, 기업과 정신 그런 걸로 뜨겁게 만들 거고요. 여기에 들어갈 거는 제품 서비스 솔루션, 고객 재무 회계 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막 끓일 거 아니에요. 이런 일종의 비유 기법입니다. 이런 걸 해보게 하는 거예요.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학습 정리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이걸 한 번 하면 이것도 기억이 무지고 돼요. 무지고 돼요. 강의를 마무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비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를 찾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적절한 비유를 찾는 건 이렇게 찾아요. 어떻게 비유를 찾을까? 여기서 두 개를 그리고요. 선을 찌 그어요. 그리고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빙상 같은 건데 이게 서로 안 맞는 느낌이에요. 서로 달라. 근데 본질이 같거든요. 이 본질을 딱 찾아내면 아주 적절한 비유가 만들어져요. 이걸 항상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에 강의를 갔었는데요.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A는 전기예요. 전기입니다. 전기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뭘까? 그걸 다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전기하면 뭘까요? 전기 우물정자 크게 그립니다. 전기하면 떠오르는 거는 뭐 빛, 그죠? 다시 우물정자 그래요. 빛하면 떠오르는 건 노란색, 에너지 다 쓰면 몇 개 정도 쓰게 되냐면 첫 번째 개념에 8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쓰죠. 각 개념에 또 8가지잖아요. 그러니까 8 곱하기 8은 64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어떤 개념에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구조예요. 학습도 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을 때 암기과목이라고 믿지 않거든요. 암기과목 믿는 사람 치고 어떤 수준까지 공부하지만 그 넘어가면 못 이어서 공부 못해요. 저는 암기과목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걸 구조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개념이 오늘 전기를 공부했으면. 책 보면 책의 목차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것 중에 어떤 개념들을 굉장히 낯선 개념을 여기다 넣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우개라는 걸 넣어볼게요. 막 적절한 비유를 생각하다가 전기는 지우개가 아니지만 전기는 지우개일 수도 있거든요. 맞죠?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중심을 전기는 지우개 왜냐? 지우개는 지우는 거잖아요. 불을 껐다 켰다 보시면 전기는 어둠을 지우는 지우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비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그냥 보일러가 물 끓이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은 쉬운 개념이지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게끔 해요. 머리를 막 쓰면서 만들어낸 비유를 한 번만 해보면 그리고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고 이런 거를 펼쳐서 구조화할 수 있다는 거는 벌써 뭐예요?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으로 학교를 올린다. 그렇죠. 브레인스토밍은 확산적 사고잖아요. 머리에 정보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계화 시켜야 돼요. 그걸 청킹,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으니까 정보 그룹끼리 묶어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청킹을 하다 보면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어떤 걸로 비유해 볼 수 있다, 어떤 걸로 비유해 볼 수 있다, 이게 생겨요. 이걸 했을 때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학습을 한마디로 비유해보자,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비유하는 방법을 만들어내 가면서 오늘 학습을 구조화해서 체계화해서 만듭니다. 오늘 저기 교수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건축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제가 광우병을 보고 제가 건축학도 입장에서 그것도 그렇게 구조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우병이 생긴 원인은 몰라요, 제가. 그런 배경 지식, 생물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건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 구조를 생각해요.
그러면 소를 보겠죠. 소 쳐다보다가 소는 당연히 저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 이빨을 딱 보면요, 사람치 않은 앞니, 손보니, 어금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잡식이에요. 소는 이빨 어떻게 생겼어요, 선생님? 맞죠? 소 키워보셨군요. 네. 손 납작해요. 납작한 치아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풀 먹어야 돼요. 약 먹자가 돼지 키우다 소 키우면 막 되게 답답하거든요. 잘 안 커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풀 뜯어먹고 언제 살찔래? 풀에다가 고기 가루 갈아서 주고 막 그러면 그죠? 살찌지만 광우병 걸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어떤 식품 의학적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설계가 잘 돼 있다면 저건 딱 보니까 저 이빨에 가진 생명체는 풀 먹게 돼 있어요. 딴 거 먹으면 무슨 일이든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거든요. 항문전 체계가 구조화가 안 돼 있으면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저보고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제 머릿속이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약, 사례, 비유, 예시. 요약하고 사례, 비유, 그 다음에 그림 그려라. 이걸 못하면 저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 아주 심플한 걸 하나 가지고 모형 그걸 가지고 그걸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 누가 보면 당신 능력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 그 모형이 뭘까 생각하면 외국 사람이 다 만들어놨어요. 수학 분석 같은 거잖아요. 그게 프레임워크인데 모형이거든요. 그 모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엄청나게 많이 해본 자료를 귀납해서 정리해 보니까 딱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케팅의 4P 있죠? 4P 분석. Price, Promotion, Product, Price. 이런 people 뭐 이런 거 하자면 5P네요. 이런 것들을 섞어서 보면 이 프레임워크들이 사고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구조를 만들 수만 있으면 비유가 적절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오늘 교육 내용을 한번 멋있게 비유하자. 비유했다면 한 장의 시를 써볼까? 그러면 애들이 막 대도 않는 시를 막 씁니다. 이 시를 쓰는데 시의 결과물이 굉장히 문학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고 과정이 이걸 다 알아야지 시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학습이 완전히 깊이 있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항상 요구를 해요,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 교육 수준이요, 굉장히 예술적 수준으로 바뀝니다. 문학이니까. 그렇죠? 아모레퍼스 피익이 하는데요. 요즘에 아모레퍼스 피익만 가니까 돈을 많이 줘서 그런 겁니다. 하는데 남성용 안티에이징 크림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이제 사내 직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뭘 임팩트 있는 게 딱 그런 거 없나요? 뭔가 이 메시지가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딱 내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끝날 때 다 됐습니다. 10분만 하겠습니다. 7분. 제가 뭐예요? 안티에이징 크림은 얼굴에 바르면 피부 동안되는 거죠. 남성용 화장품이에요? 좋아요. 이 크림을 딱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티에이징 크림을 넣고 우물 정자를 2번 다 그려서 이만큼 아이디어 생각해요. 남성용 안티에이징 크림 떠오르는 건 뭘까? 그러면 연예인 중에 동안 연예인. 그리고 이승환이 막 떠오르고 이승환의 별명은 어린 왕자입니다. 팀장님만 아실 것 같아요. 어린 왕자고요. 이승환 씨 지금 거의 취인인데. 네. 어린 왕자? 좋았어. 하다가 어린 왕자를 분석해보니까 어린 왕자 도대체 몇 살이야? 어리진 않아, 솔직히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전쟁 시기에 쓴 작품이거든요. 어린 왕자 늙었겠구만. 주 활동 부대는 우주, 사막. 피부가 동안 같은데 알고 보면 동안일 가능성이 없어요. 어린 왕자 피부는 썩었어야 해. 왜? 너무 건조하고 뜨겁고 이런 데잖아요. 우리는 어린 왕자 피부가 탱탱하고 동안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어린 왕자는 사실 어리지 않아. 늙었어. 피부는 썩었어. 근데 어린 왕자가 피부가 동안이야. 피부 동안의 비결은 뭐긴 뭐야. 아모레퍼스픽에서 만든 안티에이징 크림이지. 그럼 그림이 딱 그려지죠. 딱 사막 입고 어린 왕자가 딱 푸른 망토 코트를 입고 서 있는데 피부가 동안이고 카피는 어린 왕자는 어리지 않다. 주머니 자세히 보니까 주머니가 볼록 나왔어요. 뭐지? 보니까 아모레퍼스픽에서 만든 안티에이징 크림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모레퍼스픽의 안티에이징 크림의 아이덴티티와 그 개념이 머릿속에 팍 박혀
박혀서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을 그 사고 과정을 교육생들끼리 재미를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포스터를 만들어 봐라,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하거든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하다가 한 번만 그려내면 한 번만 매운탕을 끓이거나 그죠? 가방을 싸거나 적절한 비율을 찾아내서 그림을 그리면 진짜 안 까먹어요. 아무도 안 까먹어요. 이걸 제가 만드는 거예요. 되게 문학적이죠. 요약, 사례, 비유, 네? 그림을 그려라. 이게 과정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과목이 없습니다. 왜? 목차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건 정보를 첨킹된 상태에서 그룹핑해서 다 외우고 그 구조를 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기능 결정한다는 건 소 이빨의 구조를 보면 소는 풀을 먹게 되어 있는 기능.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건데 인간도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면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훌륭한 학습이 이루어지죠. 근데 공부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외우래요. 외우라고 하는데 뭐 외우는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공부 못 하잖아요. 주식 교육의 폐해자가 되는 거죠. 정부에서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구조를 만들어 보라고 항상 해요. 근데 구조는 물고기 뼈나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잡지를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이건 되게 재미난 이 잡지네요. 이런 잡지는 안 되는데 원래는 어떤 거냐면 그림이 많은 잡지여야 해요. 찍지 않겠습니다. 아까우니까. 과정 중간이나 비유할 때 제가 요약 사례 비유할 때 이렇게 그리는 게 어려 보일 때는 쉽게 한 마디 이렇게 합니다. 너무 졸리시면 죄송해요. 오늘 수업 딱 내용 배우셨잖아요. 선생님 이제 졸리니까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오늘 수업을 이 그림으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건지 10초만 생각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마치 이 그림과 같아요. 됐죠?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마치 이 찻잔이 두 개인데 그림을 보여주면서 찻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옆으로 좀 빗게 돼 있고 그 안에가 좀 샌드위치 같은 고급 샌드위치가 들어있어요. 여기 밑에는 약간의 그 커피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수업으로 보자면 창업교육이나 또 이렇게 오늘 강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찻잔이 있고 거기에 차가 있고 커피가 있고 옆에는 간식이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조금 엮어지면서 있고 꼭 내가 생각한 것은 딱 단정한 찻잔이 도구 안에 먹는 찻잔 두 개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겹쳐지고 또 커피를 찍어 먹는다고만 생각을 이렇게 번역하지 모르겠었는데 커피에다가 담궈 놓으면서 이렇게 예술적으로 펴내는 거. 그러면서 모든 것이 융합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같이 합해지고 또 다른 것이 합해지고 또 아름다움이 합해지면은 정말 멋있는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진짜 잘하시네요. 말도 안 되는 거 모르는 거죠? 선생님 하나 더 부탁드려도 돼요? 네. 이 그림은 또 어떠세요? 이 그림으로 얘기하세요. 그거는 무슨 민들레가 뭐 포즈가 뭐죠?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것은 민들레가 이제 오늘 수업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 민들레와 같은 것 같아요. 민들레는 아름다운 게 야생으로 펴 있을 때 그렇지만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게 이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질 때 이게 멀리 날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민들레 나도 이것을 꿈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면은 이 아름다운 이 포시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이 야생초를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시니어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즉흥적으로 말을 그렇게 잘 지어내세요.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죠? 아무 상관없는 건데 뭐냐면 비유도 아무 상관없는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하려면 사고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어차피 이거 되도 않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저희가 교육할 때는 어거지 게임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와가지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서 그 본질을 이해하게 돼요. 어떻게 선생님 보자마자 아무렇게나 얘기하셨는데 말이 되네요. 이제 그렇죠. 세상 따뜻하게 그죠. 계속 안 까먹으실 거예요. 안 졸리시죠? 네. 상호작용을 하면 안 졸리나요? 그래서 강의를 여는 방법, 그죠? 진행하는 방법, 마무리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어요. 여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재미나게 하세요. 저는 제 소개하면서 이 강의를 여는데 그럼 각자 이제 좀 재미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원래 방법 굉장히 많긴 한데요. 이거 많이 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그 핵심 몇 가지만 자기에게 좀 소화해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린데요. 따뜻한 거 많이 하시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